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물질적 풍요나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활동이 줄고 외부 자극이 감소하는 만큼 감정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 관리는 단순히 화를 참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분노, 질투, 원망, 후회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차분히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갈등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화가 치밀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10초만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분이 어땠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렸는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정화가 일어나며 스스로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은 정서적 안정은 물론 기억력과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하루 5분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불안감이나 짜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꼭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는 시간도 충분히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와 포기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과거의 실수를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기분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으로서의 용서를 선택해보세요. 감정을 비우고 평화를 채우는 삶은 단순한 심리적 평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드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쌓아갑니다. 그만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삶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아름답고 존엄한 방식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작고 조용한 마음의 변화가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관계가 좋다고 해도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건강 상태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눈 뜨자마자 몸이 쑤시고 어디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 편히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과 관리입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미리 병을 피하거나 초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는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평소의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 유지의 첫걸음입니다. 노년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보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이므로 맵기 계란, 두부, 생선 등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제철 채소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더하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수면과 휴식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의 회복 시간이며 인지 기능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면증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낮 동안의 활동 부족, 수면 리듬의 불균형, 스마트폰 TV 등 자극 요소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상 취침 시간, 낮 시간 햇빛 쬐기, 저녁 시간대의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2030분만이라도 산책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면 관절이 굳는 것을 막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특히 운동은 뇌세포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주므로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절대 무리가 아닌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강도와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과 실천의 결과로 축적되는 삶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기지개를 켜고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그 순간들이 쌓여 건강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진다는 자각입니다. 즉,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잘 씹어 먹고 하루 한 번은 몸을 움직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내려놓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활기차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쉬고, 한 번 더 좋은 음식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더라도 정서적 외로움이 깊어지면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가, 누구와 마음을 나누는가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노후에 들어서면서 더욱 그러합니다. 일에서 물러나고 자녀가 자립한 후 하루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고 정서적 지지를 만들어내며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주 1회 이상 타인과 대화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과 인지기능 저하가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이웃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또래의 친구, 같은 동네의 이웃이 더 큰 정서적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깊어질수록 진심이 오가는 관계, 마음이 통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과의 전화 한 통, 함께 걷는 산책, 따뜻한 밥 한 끼가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너무 많은 인연은 오히려 피로를 가져올 수도 있고, 표면적인 관계는 외로움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을 중심으로 깊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갈등은 대화로 푸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고집이 세지고 감정이 쉽게 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친구와의 오해나 다툼이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가고 그동안의 상처를 말로 풀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은 쉽게 끊지 말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다정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직장 동료, 이웃, 친척 등 오랜 인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 안부를 묻고 생일이나 명절 인사라도 꾸준히 보내는 작은 정성이 그 관계를 지켜줍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사람 속에서 회복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삶이 점점 느려지는 노후일수록 마음을 나누는 관계 하나하나가 삶의 품격이자 안식이 됩니다. 결국 행복한 삶이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감정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등한시하지 마세요. 고립은 침묵 속에 찾아오지만 소통은 작은 인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오늘을 따뜻하게 만들고 내일을 기대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삶은 단지 고요하고 편안한 일상의 반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 즉 나만의 목적이 있을 때 더 깊은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직업이나 자녀 양육에서 벗어난 후 삶의 중심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답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취미 하나, 하루 30분의 몰입 활동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을 키우고, 책을 읽고,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일기를 쓰거나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는 일조차도 나에게 목적을 부여해줍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정서의 중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취미는 나를 위한 선물이며 인생의 원동력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그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요리를 좋아한다면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하루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손재주가 있다면 뜨개질, 공예, 목공 같은 취미로 집중력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취미는 뇌를 활성화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들어내는 과정은 인지 능력을 자극하며 단조로운 노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되며 내면을 정돈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취미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누가 더 잘한다, 더 생산적이다는 평가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취미는 성적을 내야 하는 시험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만족스럽고 나를 웃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만큼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하세요. 자신만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면 외로움도 덜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 하나로도 충분히 충만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행복해집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리듬대로 조급함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기쁨이며 나만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넓은 인간관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여러 단계를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함 속의 충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복잡한 인간관계, 과도한 정보와 선택지는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고 삶의 중심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
즉 단순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단순한 생활은 비워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쓰지 않는 옷과 물건은 정리하거나 나눔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은 결국 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머릿속도 복잡해집니다. 정리는 단지 공간을 정돈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기보다는 마음이 통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불편한 관계에 억지로 시간을 쓰는 대신 내 마음이 편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만 남길 수 있다면 더 깊고 따뜻한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한 생활은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바쁘게 일정을 채우는 것보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무언가를 계속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의미 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차 한 잔을 마시고 햇빛을 느끼는 시간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이 됩니다. 충분하다는 감정은 욕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더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행복은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만큼으로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때 피어납니다. 그런 감정은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내면의 자산입니다.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여유로운 삶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만들고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함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그 가벼움이 행복을 더 멀리까지, 더 오래도록 가져다주는 바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이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선택이며 훈련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천천히 비워내고 줄여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더 많은 평화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쩌면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가지면서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삶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